이번 시간에는 10장 1절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다변수 함수라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변수, 독립변수 2개를 갖는 함수는 이변수 함수, 독립변수 3개를 갖는 함수는 삼변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변수 함수나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론이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 그, 그 이상의 변수를 갖는 함수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변수 함수부터 정의를 할게요. 이변수 함수라는 것은 R2에서 R로 가는 함수, 이것을 이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평면, 2차원 실평면 R2에 있는 어떤 집합이 되면 됩니다. R2 전체가 되어도 되고요. R2 전체보다는 작지만 어떤 도형이 되어도 됩니다. 어쨌든 R2 안에 부분집합이면 되겠어요. 그 부분집합을 D라고 쓸게요. 자, 그럴 때 F라는 함수는 R2에서 R로 간다라고 쓰지만 사실은 D에 있는 원소를 어디론가 옮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는 R2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는 D에 있는 원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이 되겠죠. 그 원소를 어떤 실수에다가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다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집합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 집합을 A라고 하면 A는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역이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함수를 F는 R2에서 R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변수 함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가 되었죠. 독립변수가 2개인 함수인데 실제로 그 구조를 보면 F라는 함수는 R2에서 R로 가는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R2의 부분집합 D에 있는 원소, 그 원소는 당연히 이 실평면 안에 있는 원소니까 순서상 X, Y 이런 식으로 그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떤 실수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 실수를 F라는 함수가 이것을 옮긴 거다라는 뜻으로 fxy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y를 fxy로 대응시키는 규칙, 그 규칙 f를 이변수 함수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D라는 이쪽에 있는 이 집합은 f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f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 xy에 대해서 그 점의 f라는 함수에 의한 함수값 fxy 이것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f라는 함수의 치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변수 함수하고 마찬가지로 일변수 함수도 그냥 식을 주면 어떤 집합에서 정의된 거다라고 얘기 없이 식을 주면 그 식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 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변수 함수도 똑같습니다. 그냥 식을 하나 설정해 주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고 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정의역이 제시가 된 건데 그렇다면 그 제시된 정의역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만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그 식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에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런 정의역을 우리가 자연 정의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Natural Domain, 자연 정의역.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래서 식만 얘기해 주면 자연 정의역 안에서 계산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선 정의역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보세요. 함수 fxy가 이런 식으로 x 곱하기 로그 y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식만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죠. 그리고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연 정의역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f3,2를 구해라. 당연히 3,2가 이 정의역 안에 있겠죠. 그때 함수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정의역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에 식이 있는데 x와 로그 y제곱 마이너스 x를 곱한 것을 fxy로 결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x하고 y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에 제한이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된 부분을 버리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곱해지는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여도 아무 제한을 안 받죠? 그렇다면 x는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로그 안에 여기 ln이라고 표현하는 로그는 자연 로그고 마찬가지로 이 로그 안에 y제곱 마이너스 x라는 값이 있어요. 하지만 로그 안에 이 값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의역은 y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그런 xy 전체의 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y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건 이변수 함수니까 R2 안에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R2 안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x를 넘겨주면 당연히 이 식은 y제곱이 x보다 크다라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역을 그리기 위해서 y제곱하고 x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그려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고 놓으면 x는 y제곱 하는 포물선이 생겨요. 그렇죠? y는 x제곱 하는 포물선이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포물선이니까 x하고 y하고 입장만 바꿔놨죠? 그렇다면 x는 y제곱 하는 것은 여기 점선으로 그린 원점을 지나가는 이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하고 y제곱이 같아지는 곳은 이 포물선이에요. 이게 경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y제곱하고 x하고 비교해서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같은 곳이고 y제곱이 x보다 큰 쪽을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포물선 위에 이 점의 좌표가 x, y다라고 하면 이 점의 x 좌표하고 y 좌표를 제곱한 값하고 비교하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제곱보다는 x가 작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같은 y 값을 갖다 놓고 이 점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 점하고 같은 y 값을 갖는 점은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이 선에 있는 점들은 전부 y 값이 이 점하고 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y 값은 같은데 이렇게 이 점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으로 가면 x의 값은 작아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y 값에 x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이 점은 x하고 y제곱이 같은 곳인데 x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 점은 x가 y제곱보다 작은 곳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물선 왼쪽에 있는 이 영역들이 전부 x가 y제곱보다는 작은 그런 점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이 포물선도 빠져야 됩니다. 이건 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포물선을 경계로 해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빗금친 영역, 즉 R2라는 평면에서 이만큼 이 포물선 왼쪽 영역, 이것이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정의역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정의역을 그려봤고요. 그렇다면 3,2에서 함수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f3,2는 x의 값이 3이니까 3 곱하기 로그 y의 값이 2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x의 값은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제곱하면 4고 3 빼주면 1이니까 로그 1이죠. 로그 1은 0이지요. 그렇다면 3하고 곱해도 0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함수 값은 0이다.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럴 때 주어진 함수의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그래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데 그 그래프가 뭔지 정의를 할 겁니다. 일변수 함수하고 똑같아요. 이변수 함수 fxy가 있는데 이것의 정의역을 d라고 해볼까요? 앞에처럼 자연 정의역을 계산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자연 정의역 안에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연 정의역보다 작은 어떤 집합에서만 얘기하겠다라고 정의역을 따로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시되었을 때는 제시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정의역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정의역을 D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이변수 함수 fxy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3차원 공간에 있는 x, y, z 이런 점들의 모임인데 앞에 있는 x, y는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 안에 있는 점만 가지고 계산한 거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좌표 z는 이 앞에 있는 두 좌표의 이 함수에 의한 함수값이에요. z는 fxy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자, 그럴 때 x, y, z 이런 점을 다 모아 놓으면 이 집합을 주어진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보통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공면이 됩니다. 3차원 공간 R3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공면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개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변수 함수 fxy가 식이 6-3x-2y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 집합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쉽게 그리면 돼요. 여기 독립변수가 x와 y니까 fxy 이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 z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z는 6-3x-2y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을 x, y 넘겨서 정리를 해볼까요? 넘어가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이다. 그렇죠? 일반식 그 딱 형식을 맞춰서 쓴다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z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렇죠? 이렇게 평면의 식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z라고 두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앞에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있던 평면의 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이라는 이 평면을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평면도 직선 그리듯이 그리면 돼요. 그래서 평면도 그릴 때는 절편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절편은 변수가 3개니까 x절편, y절편, z절편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x절편은 x 말고 나머지 2개의 변수 y와 z를 0으로 두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y, z를 0으로 주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x는 2가 돼야 되죠. x절편은 2네요. y절편은 x와 z를 0으로 줬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y의 값이에요. 그래서 x와 z를 0으로 주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y는 3이 돼야 되죠. y절편 3이네요. z절편은 x하고 y를 0으로 두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z의 값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x하고 y를 0으로 주면 이 식 만족하려면 z는 6이 돼야 되죠. z절편은 6이 되네요. 그렇죠? 이 절편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x절편은 이 주어진 평면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성분 똑같아요. y절편은 이 평면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성분. z절편이라는 것은 이 평면이 z축하고 만나는 그 점의 z성분 똑같습니다. 직선의 절편하고 똑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변수 3개로만. 자, 그렇다면 x절편 2, x축에다 찍고요. y절편 3, y축에 찍고 z절편 6, z축에 찍어주면 돼요. 그렇다면 이 평면은 당연히 이 3개의 절편이 되는 이 점을 지나가는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영역이 생기죠. 그렇죠? 이걸 책받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받침하고 겹쳐져 있는 이 책받침을 무한히 잡아 늘렸을 때 생기는 평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평면이 하나 있죠. 그 평면의 식이 바로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이다. 이런 식을 갖는 평면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평면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평면의 그림이 바로 이변수 함수 fxy, 즉 식이 6-3x-2y 이렇게 주어진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주어진 평면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평면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공면이 평면이에요. 곡선 중에 가장 간단한 곡선이 직선이듯이 해서 평면부터 그려내는 걸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역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3번 보세요. 함수 gxy, 역시 x와 y 독립변수 두 개를 가지니까 이변수 함수죠. 식이 루트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변수 함수 gxy를 z라고 변수로 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선 z는 루트 얼마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게 나올 수가 없어요. 0 이상이에요. z는 0 이상이다. 그렇죠? 근데 이걸 z라고 두고 이 식을 제곱해서 풀어볼까요? 제곱하면 z의 제곱이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렇죠?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9. 그렇죠? 예, 이것은 바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그런 구의식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그리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3인 구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구는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z의 값이 0 이상인 그런 쪽이니까 이 전체 구, 이 전체가 아니고 이 전체 구에서 xy 평면 위에 있는 반쪽이겠죠. 그렇죠?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반쪽 구가 생겼어요. 어렵지 않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3인 구의 xy 평면 위쪽 부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평면이나 어떤 구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가 이미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변수 함수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그림, 그것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변수 함수로 표현된 것은 어떤 공면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처럼 z는 fxy라는 이 이변수 함수로 표현되는 공면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공면이 있는데 이 공면이 식이 있어도 그 식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걸 그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때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공면,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Z는 K라는 평면, 이거는 우리 좌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Z는 K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Y 평면에서 K만큼 이동시킨 그런 평면이에요. 그렇죠? K가 0보다 크면 XY 평면 위쪽으로 K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겠죠. K의 절대값만큼. 그렇죠? 그래서 Z는 K라는 평면으로 칩니다. 그렇다면 이 평면으로 쳐내면 당연히 이 평면이 이 공면을 잘라낸 거니까 그 단면은 이 공면에도 있고 이 평면에도 있는 어떤 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 곡선은 당연히 그 곡선 위에 있는 점도 Z는 K로 쳤으니까 그 점의 Z 성분은 K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Z를 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 곡선이라는 것은 높이가 같은 그런 곡선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곡선을 등위 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레벨 커브라고 합니다. 레벨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수준, 레벨, 수준, 높이 그런 뜻이에요. 높이가 같다라는 뜻으로 예, 레벨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Z는 K로 쳤으니까 Z는 fxy 이 식을 Z는 K 이 평면으로 쳤으니까 이 공면에도 있고 이 평면에도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공면의 식도 만족하고 이 평면의 식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려고 하니까 Z는 K, Z는 fxy 둘 다 만족하려고 하니까 fxy가 K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식 이것의 교집합은 fxy는 k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변수 함수를 상수라고 준 이 식을 갖는 어떤 입체, 이건 뭐냐? 곡선이에요. 곡선인데 같은 높이에 있는 곡선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곡선은 등위 곡선이다. 어렵지 않죠? 이변수 함수를 상수라고 놓은 이런 식을 갖는 곡선을 등위 곡선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거 없죠? 그때 여기 이변수 함수를 z라고 두면 곡면이 하나 생기는데 그 곡면에 등위 곡선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볼게요. Z는 fxy라는 곡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Z는 K로 이걸 쳤을 때 K의 값에 따라서 K가 3일 때 여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 높이를 3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 높이를 K를 4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높이를 K를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K는 3으로 쳐내면 이 곡면에서 이런 곡선이 하나 생겨요. 그렇죠? K는 4라는 평면으로 이 곡면을 치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생겨요. 예, 이 곡면을 Z는 5라는 평면으로 치면 예, 이런 곡선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면을 Z는 3이라는 평면으로 치면 여기 이 곡선, Z는 4로 치면 이 곡선, Z는 5를 가지고 잘라내면 이 곡선, 이렇게 단층이 생기죠. 그렇죠? 예, 이런 단층, 이것은 바로 fxy는 5 이런 곡선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은 fxy는 4 이런 곡선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은 fxy는 3 이런 곡선이 되죠. 그렇죠? 예, 이 곡선들을 전부 즉 fxy는 k 이런 모양의 곡선이죠. 이 곡선들을 전부 등위 곡선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등위 곡선을 이 곡면 위에 놓고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 이것을 xy 평면의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네, 이렇게 k가 5일 때, k가 4일 때, k가 3일 때 등위 곡선들이 이렇게 같은 평면에 놓일 수 있죠. 같은 평면에 수직 사용해 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등위 곡선이라는 것은 그 곡면에 단층 역할을 한다. 이 단층을 다 알고 있다면 그 단층을 다 모아놓은 것이 전체 곡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위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당연히 이변수 함수가 어떤 곡면이다라는 건 예,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변수 함수 예, y는 fx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예, 여기 x축 즉 이 함수의 정의역이죠. 정의역에서 x라는 값을 찾아서 이 값이 fx 어디로 옮겨갔는가라는 값을 찾죠. 그렇죠? 그 값을 y라고 하고 그 y가 바로 fx하고 같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점, 이 점의 좌표는 x, y 이렇게 될 텐데 예, 이 두 번째 y는 바로 fx, f가 x를 옮겨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이 함수의 그래프니까 여기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마다 fx를 계산해서 전부 연결하면 이렇게 곡선이 하나 생겨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니까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이 여기 실평면 어디엔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예, 이만큼을 여기 R2에 있는 D라는 집합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이 점의 좌표는 XY 평면에 있으니까 X, Y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렇죠? 그때 예, 이것의 함수 값을 계산해요. 해서 그 함수 값 이만큼 Z라는 값이 있을 텐데 예, 이 Z가 바로 fxy하고 같다. 그 함수 값 계산한 것하고 같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x, y, z인데 z가 fxy하고 똑같으니까 x, y, fxy 이런 좌표를 갖는 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정의역에서 찾으시면 되고 아까 그래프 얘기했듯이 뒤에 것은 이 앞에 두 개 있는 것을 이 함수가 옮겨 놓은 값으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점을 다 모아 놓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점마다 뒤에 있는 점마다 이렇게 fxy를 계산해서 모아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일변수 함수에서 여기 이렇게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을 옮겨 놓으면 이 구간이 이렇게 옮겨간 곡선이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이 D라는 영역에 있는 점들을 전부 옮겨 놓으면 이것하고 차원이 같은 어떤 곡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곡면이다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곡선이듯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뒤에서 3변수 함수 얘기를 할 텐데 3변수 함수의 상은 당연히 3차원 입체가 되겠죠. 그렇죠? 1변수 함수의 상은 1차원. 그렇죠? 2변수 함수의 상은 2차원. 3변수 함수의 상은 3차원.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등위 곡선을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K가 마이너스 6, 0, 6, 12 이렇게 4개의 값을 취할 때 곡선, 곡면, 여기 곡면입니다. 예, 프린트 잘못됐어요. fxy는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이 곡면에 등위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fxy를 z라고 두면 z는 fxy 어떤 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곡면에 이 곡면을 z는 k라는 평면으로 친 곡선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k라고 두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y를 k라고 둘 거니까 fxy 여기 식이 있죠? 이 값이 k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위 곡선의 식이라는 것은 이 값을 k로 둔 거. k는 6-3x-2y 이렇게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xy 이쪽으로 넘기고 k는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렇다면 3x 플러스 2y는 6-k 이런 식을 갖는 이 어떤 입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뭔가요? xy 평면에서 어떤 직선의 식이죠. 그렇죠? 예, 해서 등위 곡선은 전부 직선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식을 y로 풀면 당연히 x 앞에 있는 이 값이 y 앞에 있는 2로 나눠져. 그 나눠진 값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전부 넘겨놓고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기울기를 가지니까 이 등위 곡선, 4개의 등위 곡선 우리가 구할 텐데 이 등위 곡선들은 전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 평행한 직선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위 곡선의 식을 그려서 한번 그려볼까요? K가 마이너스 6일 때, 0일 때, 6일 때, 12일 때 이렇게 4가지 값을 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해주면 3x 플러스 2y가 12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요. K에 0 대입해주면 3x 플러스 2y는 6이다라는 이런 직선을 얻고요. K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3x 플러스 2y는 0. 그렇죠? K에다가 12를 대입해주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이런 직선이 되지요. 그렇죠? 예, 전부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이고요. 이걸 하나 그려서 이동시키면 되겠죠? 3x 플러스 2y가 0이다. 예, 이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xy 0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그려놓고 기울기는 넘겨서 x값 넘기고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울기 찾아서 그려주면 됩니다. 예, x가 2만큼 갈 때 y가 3만큼 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평행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여긴 6이고 여긴 12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니까 이만큼씩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지나가는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해서 K가 6일 때가 지금 이 세 번째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었어요. 그렇죠? K가 0이 되면 이쪽으로 이동되지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그으면 이쪽을 2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이 돼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렇죠? 그려주면 되고요. K가 마이너스 6일 때는 이
여기가 6일 때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거기서 6만큼 더 간 거니까 그렇죠? 0에서 6만큼 아래쪽으로 더 간 거죠.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것에 비례하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만큼 4 찍고 여기다가 6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지나가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찾아서 그려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등위 곡선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예, 예제 5번 보세요. K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예, GXY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것의 등위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등위 곡선은 이 식을 K라고 두면 되고요. 이변수 함수. 그래서 그 등위 곡선의 식은 K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제곱해서 정리해 볼까요? 제곱하면 루트 없어집니다. X제곱 Y제곱 넘겨요. 예, 그리고 K는 제곱되어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마이너스 K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등위 곡선의 식을 보니까 이 등위 곡선은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이니까 중심이 원점이 있죠. 그렇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은 이것이 무엇인가의 제곱하고 표현됐을 때 그 값이 반지름이니까 루트 9 마이너스 K제곱 그게 반지름이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은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루트 9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는 원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들은 전부 동심원이 될 거예요. 원을 만든다면. 자, 그렇다면 K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 대입하면 이쪽은 9가 돼요. 그럼 반지름 3 되는 원이 생기죠. 그렇죠? 가장 바깥쪽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3인 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K가 0일 때 이 등위 곡선이다. 됐죠? K가 1일 때 여기 대입하면 제곱해도 1인데 9에서 빼면 8이죠. 그렇다면 반지름은 루트 8이죠. 해서 반지름 루트 8인 예, 그런 원이 생겼고요. 원점 중심으로 갖는 그렇죠. K에다 2 대입하면 제곱하면 4니까 9에서 빼주면 5. 5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이번에는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는 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K에다가 3을 대입하면 제곱해서 9, 9에서 빼면 0이 있죠. 그렇다면 반지름이 0 된다는 소리니까 원이 안 생긴 거죠. 그냥 한 점이죠. 그렇죠. 원점 한 점입니다. 그래서 K가 3일 때는 그냥 원점 한 점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원점 한 점인 것도 예, 반지름 0인 원이다라고 확장된 개념을 사용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 네 개의 등위 곡선은 전부 동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변수 함수도 똑같아요. R3로 정의역을 확장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R3의 부분집합 D라고 할까요? D를 잡아서 D에 있는 원소를 어떤 실수에 대응시키는 그런 규칙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D는 R3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R3 좌표 3개를 가지고 표현되는 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집합 D에 있는 원소도 순서 세쌍 X, Y,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어떤 실수에 대응시키는 규칙인데 그 규칙을 F라고 하면 이것이 대응된 값은 F, X, Y, Z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 값을 X, Y, Z라는 이 원소를 F, X, Y, Z라는 이 실수에 대응시키는 규칙 F를 3변수 함수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D는 F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의역을 그리려면 아까 2변수 함수 연습했듯이 이 3변수 함수의 정의역을 그리려고 하면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입체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얘기가 되면 정의역이 주어진 대로 계산되면 되지만 얘기 없이 식만 주어지면 자연 정의역, 그 식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을 생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리고 그 정의역 안에 있는 x, y, z를 f가 옮겨 놓은 값, 그 값을 즉 상이죠. 그 상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f의 치역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프도 똑같이
그리고 그래프는 F의 그래프, 예, 그래프 오브 F라는 뜻으로 그래프 F 이렇게 쓸 텐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은 4차원 공간에 있어요. X, Y, Z, W, 예, 이런 점 전체의 집합이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세 개를 여기 옮겨 놓은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좌표가 돼야 돼요. 예, 네 번째 좌표 W는 F, X, Y, Z하고 같은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집합 전체의 집합을 F의 그래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할 수는 있는데 X축, Y축, Z축 세 개의 서로 수직인 축을 갖는 3차원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축을 이 세 개의 축하고 모두 수직이 되는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들어서 네 번째 축을 만들어서 4차원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인지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내적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이 0인 것을 수직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예, 이 세 개의 벡터 X축 방향으로 단위 벡터 I 표준기저 벡터 배웠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J 그리고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K 이 세 개의 벡터에 모두 수직이 되는 네 번째 벡터 L을 잡을 수 있어요. 그 L 방향으로 이렇게 예, 축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축을 W축이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이 3변수 함수의 상이라는 것은 여기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입체 D라고 할까요? 예,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어떤 실수로 옮겨주는 거니까 그 상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집합 X, Y, Z, W 근데 W는 Fx, Y, Z가 되는 W 예,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것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3차원 입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인지하려면 어려우니까 예,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3변수 함수가 어떤 건가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층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잘라내냐? 네 번째 변수 W를 상수로 주는 공간. 3차원 공간에서 Z는 K라고 주면 평면이지요. 2차원 평면이 생기죠. 4차원 공간에서 마지막 네 번째 좌표 W를 K라고 주면 상수로 주면 그러면 3차원 공간에 2차원 평면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입체가 생겨요. 이건 3차원 입체입니다. 그런데 4차원 공간에서 역시 3차원 그 입체니까 그 3차원에서 2차원 평면 역할을 하듯이 예, 이것도 4차원에서 3차원이 평면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2차원 평면은 아니죠. 2차원 평면을 넘어섰죠. 차원이. 그런 뜻으로 W는 K라는 이 평면 역할을 하는 4차원 공간에서 평면 역할을 하는 이 집합을 우리는 초평면이라고 불러요. 하이퍼플레인. 예, 해서 하이퍼플레인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으로 잘라내면 예, 우리가 W라는 것을 높이로 생각해가지고 그 높이마다 단층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W는 fxyz도 만족하고 W는 k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 식은 fxy는 k 이렇게 3변수 함수를 상수로 놓은 그런 식이 생기겠죠. 그것은 이제 공면이 되는 거예요. 공면. 예, 해서 fxyz는 k라는 공면이 생깁니다. 예, 여기 공면이고요. 그래서 이 공면을 우리는 등위 공면이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이변수 함수를 z는 k라는 평면으로 쳐낸 것은 즉 fxy는 k 이런 식을 갖는 곡선. 그 곡선은 등위 곡선. 그렇죠. 3변수 함수 w는 fxyz 이 3차원 입체, 4차원 공간에 있는 3차원 입체. 그렇죠? 예, 그것을 w는 k라는 초평면으로 쳐낸 것. 그것은 fxyz는 k라는 식을 갖는 공면. 그 공면의 이름은 등위 공면. 어렵지 않죠? 예, 등위 곡선에서 등위 공면으로 한 차원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 단층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예, 정의역하고 금방 얘기했던 등위 공면 예, 이 두 가지를 연습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6번 보세요. fxyz가 로그 z-y 플러스 xy sin z 이것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연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 정의역, 이 식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인데 당연히 x, 곱해져 있는 x는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마음대로 움직여도 돼요. 제한을 안 받습니다. y 역시 곱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고요. sin z, sin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을 갖다 대입해도 sin 값 계산이 되고 계산된 그 sin의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 y, z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도 로그가 문제네요. 로그 안에 있는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제한은 z-y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이 하나 생긴다. 어렵지 않죠? 이걸 정리하면 넘겨서 z가 y보다 크다라는 식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 있는 거니까 3변수 함수의 정의역 3차원 공간에 있는 거니까 이 식 z가 y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족하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역시 Z는 Y가 뭔가 이걸 가지고 경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Z는 Y를 먼저 찾으면 됩니다. Z는 Y라는 것은 여기 X좌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축을 제외하고 YZ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Z는 Y,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Z축, Y축이 있습니다. ZY 평면에서만 생각을 해봐요. Z는 Y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X축 생각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쭉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이 직선이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평면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평면이 생겼어요. 그때 이 평면이 같은 식 Z는 Y로 표현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처럼 이 평면 전체 말고 여기 X축부터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그려볼게요. 여기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Z는 Y라는 평면을 요만큼만 그려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좌표가 x, y, z 이렇게 표현될 텐데 x는 아무 제한 없고 y 좌표와 z 좌표는 같은 그런 점들의 집합이다. 그렇죠? 두 번째 좌표와 세 번째 좌표가 같은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이 평면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평면에서 이 점을 하나 찾아볼까요? z하고 y가 같아요. 여기 x가 0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y축의 수직 사용하면 y값이 1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z축의 수직 사용했을 때 여기 z의 값도 y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점을 y도 1, z도 1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좌표는 0, 1, 1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여기 1을 지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Z는 위로 갈수록 큰 값을 가지니까 이 점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점을 생각해 볼까요? 이 점의 좌표가 X, Y, Z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점하고 비교하면 여기 Y 좌표 같아요. 그렇죠? X 좌표 같고 Z만 이것보다 커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Z하고 Y가 같았으니까 이 점은 이 점보다 Z의 값이 커졌으니까 그 Y 값은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Z 좌표와 Y 좌표 이 점에 Z와 Y를 비교하면 Z가 Y보다 크겠죠. 이것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Z가 Y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의 위쪽 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점들이죠. 이 위에 있는 점들. 아래쪽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등호가 없어요. 그렇죠? 등호 없습니다. 등호 없으니까 이 평면도 빠져야 되겠죠. 이 평면은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도 빠지고 이렇게 점선 처리하면 됩니다. 이 평면 빠지고 그 위에 있는 영역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X, Y, Z들의 모임인데 R3에 있는 Z가 Y보다 큰 집합이다. 이렇게 조건만 주어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위 공면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7번 보세요. 3변수 함수 fxyz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주어졌다. 이 3변수 함수의 등위 공면을 그려라 그랬어요.
3변수 함수의 상을 그리면 3차원 입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W는 K라는 초평면으로 친 것이 등위공면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W는 K라는 것하고 fxyz, 즉 이걸 W라고 나올까요? W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3변수 함수가 생겼죠. 이것하고 교집합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W니까 이 K와 이 값을 같다고 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K, 이렇게 주어지는 식을 갖는 그런 공면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공면의 식은 우리가 뭔지 알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루트 K가 되는 그런 구예요. 그렇죠? 그걸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루트 K인 구의 식이다.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에 놓고 반지름 루트 K 찾아서 그려내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구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당하게 K를 몇 개 선택을 해볼까요? K를 1로 선택하면 반지름 루트 1, 1이죠. 원점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K를 4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렇다면 반지름은 루트 4, 반지름 2가 되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그런 구가 생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동심 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예,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 예,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